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태풍 율리시스는 오늘 오전 7시에 잠발레스를 지나갔으며 최대 풍속 시속 215km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어제 비콜로 상륙했으며 지난밤 쾌전주를 지나가면서 메트로 마닐라에도 밤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날이 밝자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구조작업이 펼쳐졌으며 마리끼나 강이 일부 지역 범람하면서 5만여 채가 넘는 집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파시강에는 많은 강물이 유입되면서 대통령궁도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지난밤 많은 비로 인해 북부 고속도로 보카오 톨게이트를 비롯하여 남부 고속도로 산페드로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모로보 아시아에서는 화물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제3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이 주최하는 회의로 코비드19 유행병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포함하여 글로벌 전략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세안의 협력 및 대화 파트너와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상회의에서 필리핀의 공중보건, 비상협력, 지역경제 통합, 이주 노동자 권리, 기후변화, 재난위험 감소 관리, 대테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제37차 아세안 정상회담 및 관련 정상회담은 베트남에서 주최하며 합리적이고 대응적인 아세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중부로손에 상륙하면서 어제와 오늘 필리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태풍 율리시스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군인과 다른 관계자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으며 목요일 오전에 검색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해시태그는 지난 만성절 연휴에 대통령이 다바오에 머물면서 슈퍼태풍 롤리의 상륙 당시 개최된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후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태풍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정부는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태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으며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우리 서로 돕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후 봉고 상원의원과 함께 헬기를 이용 마리끼나와 리자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마리끼나 강이 일부 범람하면서 도시의 많은 지역이 침수한 마리끼나 시장은 항공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테오도로 시장은 도시의 재난 대응팀이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50대의 구조정을 배치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끼나 시청은 오전 11시 현재 마리끼나 강의 수위가 22m로 지난 2009년 온도의 당시 21.5m보다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오도로 시장은 5천 가구는 이미 대피를 했지만 약 4만 가구가 물에 침수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태풍 율리시스는 금요일 오전에 필리핀 해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루존과 동부 비사야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밤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리잘, 블라칸, 라구나, 마리끼나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이재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롤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대부분 비콜 지역으로 20만 2,136명이 현재 2,800개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상 운송의 중단으로 인해 4,000명의 승객이 항구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필리핀 민방위국은 태풍으로 인해 비코이 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호우 경보 시스템은 3단계로 구분됩니다. 노란색 호우 경보는 예상 강우량이 1시간에 7.5에서 15mm 사이로 저지대 지역에 대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황색 호우 경보는 1시간에 15에서 30mm 사이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이고, 폭우가 긴급 상황이 되면 적색 호우 경보가 발령됩니다. 적색 경보는 1시간에 30mm 이상이거나 3시간 동안 65mm의 강우가 계속될 경우 발령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50분 기준 메트로 마닐라, 딸락, 빰빵가, 까비떼, 라구나, 리자이 지역은 노란색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 관공서 및 학교 수업이 중단된 데 이어 대부분의 상가를 포함해 민간 기업들도 휴무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주요 도로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에드사와 버스와 함께 MRT를 비롯한 경전철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한편 메랄코는 태풍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현재 전기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금융시장도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중단되었으며, 모레노 마닐라 시장은 13일 마닐라시의 전 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령했습니다. 호텔 판매 및 마케팅협회는 11일 일부 호텔이 OFW 사회복지청 OWWA로부터 지불금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호텔협회는 지난주 OFW 사회복지청이 해외 근로자를 격리하고 있는 약 20개의 호텔에 2억 1,171만 페소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벨로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수요일 OFW 사회복지청에 7일 이내에 미납된 청구서를 정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호텔 판매 및 마케팅 협회는 약 150개 회원 호텔이 있으며, 이 중 70%는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크 빌라가 포브스가 선정한 15인의 아시아 기부왕에 필리핀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비스타랜드와 올홈 소매그룹을 설립한 빌라는 50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포브스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빌라는 모교인 필리핀 대학교를 비롯한 2곳의 학교에 7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기부했으며 금액으로는 80억 페소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GS그룹의 허동수 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허동수 회장은 40세에 사망한 딸의 이름으로 허지영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1억 5천만 원의 주식을 기부했으며,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통행복지재단에 가족과 함께 기부한 금액이 33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의 광원산업 회장인 이수영 회장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7월에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카이스트를 키우는 게 곧 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11일 바기오시의 대나무 생태공원에서 발생한 최근의 대나무에 대한 낙서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대나무협회 만다 회장은 어떤 방문객들은 장소를 존중하지 않고 이름을 새기거나 대나무 줄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나무 생태공원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2천만 헥타르를 재조림하겠다는 아세안에 대한 국가의 약속 일환으로 계획된 100만 헥타르 대나무 농장의 일부입니다. 필리핀 보건부 베르게르 차관은 백신에 대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다며 국민들에게 예방적 건강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필리핀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을 조달할 경우 이를 저장하는 것은 국가의 공립병원과 보건소에 극저온으로 보관하는 데 필요한 초저온 저장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구의 20% 이상을 예방 접종하기를 원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병원과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위해 지역사회 배포를 위해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에서 캐롤을 부르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벨라 시장은 우리는 집, 차량 및
거리에서 캐롤을 부르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시의 예방, 질서, 미화 및 개선팀과 세부시 경찰이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위반자에게는 500페소의 벌금과 최대 5일의 구류를 부과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위반자가 8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부시 비상운영센터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11월 말까지 또 다른 봉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확진율이 5%이지만 시민들이 건강 프로토콜을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ECQ 하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개가라오 가가얀의 한 사립병원에서 22명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병원이 폐쇄했습니다. 병원에 간호사 18명, 의료기술진 2명, 의사 2명이 발열, 기침, 인후통 및 근육통과 같은 질병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전하면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도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전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407명이 증가해 총 40만 2,82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797명이 검사를 받아 1,501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721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2%였으며 211명이 회복되어 총 36만 2,417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지역은 다바오시 214명, 동부 사마르 75명, 리잘 75명, 까비떼 64명, 쾌존주 54명이었으며 메트로 마닐라는 해당 순위에 없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3.6%가 경증이며 9.4%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금융시장은 태풍으로 인해 휴장하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8원 오른 달러당 1114원 80전으로 마감했으며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9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7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